여러분, 한때 고점 대비 83%나 폭락해서 거의 잊혀졌던 기업, 바로 서클을 아시나요? 이 서클이 요즘 정말 무서운 기세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지금 고민이실 겁니다. 아, 이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아니면 버스는 이미 떠난 건가? 오늘 분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83%. 와, 정말 끔찍한 숫자죠. 최고점에 투자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극적인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반등이 더 드라마틱해 보이는 거고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숫자 뒤에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반전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77%. 이게 뭐냐면요. 최근 4분기 실적에서 발표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입니다. 이건 뭐 그냥 좀 회복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서클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83%의 폭락을 딛고 플러스 77%라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돌아온 서클. 과연 이 상승세 진짜일까요?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서클의 컴백이 진짜 상승의 시작인지 짚어보고요. 또 서클에 밀어주는 외부 환경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서클 자체의 성장 엔진은 얼마나 강력한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주가가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당연히 리스크도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투자 판단과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컴백, 진정한 상승의 시작인가? 시장의 서클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시장은 이제 서클을 그냥 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테마주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 아마존이 그냥 온라인 서점에서 전 세계 이커머스 판을 까는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았잖아요. 딱 그겁니다. 서클도 이제 차세대 금융 시스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 기업으로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식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247%. 이게 뭐냐면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실제 거래된 양이 전년 대비 이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은 USDC가 실생활에서 디지털 달러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증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서클이라는 회사 안만 볼 게 아니라 회사를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는 외부 환경, 그러니까 거시 경제적인 순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줄, 기준금리입니다. 보통 금리가 높으면 기술주들한테는 완전 독이잖아요. 근데 서클한테는 이게 오히려 엄청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서클은 고객들이 맡겨놓은 달러를 미국 단기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두고 굴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요즘 말하는 하이어 폴 롱거, 이 고금리 환경이 서클한테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외인 셈이죠. 자, 외부 환경이 이렇게 좋다는 건 알겠고, 그럼 서클 자체의 맷집, 그러니까 경쟁력은 어떨까요? 외부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성장하고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힘, 바로 경제적 해자는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 서클 재무 상태를 보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이 2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에 가깝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부채 비율이 고작 1.1%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듯이 성장하면서 재무적으로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회사, 진짜 찾기 힘들죠? 서클의 이 막강한 경쟁력은 바로 이 세 겹짜리 철옹성, 경제적 해자에서 나옵니다. 첫째, 미국 정부로부터 사실상 공인을 받은 유일한 회사라는 거. 이건 아무나 못 따라하는 규제 해자죠. 둘째, 30개가 넘는 블록체인에 이미 기본값으로 깔려 있어서 개발자들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 힘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우리 돈을 관리해준다는 이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다른 경쟁자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자, 이제 제일 궁금하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되냐?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주가, 과연 지금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일까요? 한번 숫자를 가지고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PER 같은 지표들이 다른 회사들이나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긴 합니다. 딱 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숫자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 60%가 넘는 이 말도 안 되는 성장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싸다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을 땡겨와서 계산하는 DCF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얼마가 나왔냐? 주당 144.67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계산된 본질 가치랑 지금 주가를 비교해 봐야겠죠? 그랬더니 22.7%의 안전마진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안전마진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안전 쿠션 같은 거예요. 주가가 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여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현재 주가가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투자에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즉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아까 봤던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금리에 너무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생각보다 금리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 서클의 핵심 수입원이 바로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 시장 1등은 패더, USDT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고요. 또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의 절반 이상을 파트너인 코인베이스에 줘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성장 동력, 주가 수준, 그리고 리스크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분석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폭, 즉 잠재적 상승 여력은 약 29% 정도로 보고요. 반대로 잃을 수 있는 폭, 즉 하방 리스크는 약 25% 정도로 봅니다. 계산해 보면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1.18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감수할 위험보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조금 더 높다는 뜻이죠. 통계적으로 봐도 꽤 긍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넣고 1만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2027년 초까지 투자했을 때 돈을 벌 확률이 무려 84.1%나 나왔습니다. 꽤 높은 확률이죠?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 이게 딱 지금 서클 상황을 요약하는 말 같습니다. 서클이 줍줍할 만큼 엄청 싼 주식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사업 모델과 성장성을 생각하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괜찮은 가격,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서클은 닷컴 버블의 잿더미 위에서 거대한 제국을 세운 아마존처럼 미래금융의 판을 까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짝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기술주 중 하나로 기억될까요? 그 마지막 판단은 언제나 그렇듯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